오늘은 성취평가제와 내신 200점 산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서울에 사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이 서울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경기도의 기준으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내신 평가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에는 과목과 함께 성취도, 수강자 수, 원점 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성취도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취평가제 기준이 되는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고입용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들어갈 경우에 고입용으로 프린트가 되면 이런 식으로 성취도와 수강자 수만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친구가 정확하게 몇 등을 했는지 상급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성취평가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특목고와 자사고에서는 90점 이상의 경우 A, 80점부터 90점까지는 B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점수를 268점 맞은 친구가 2명 있다고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에 의해서 한 친구는 88.6점이 나왔다면 반올림에서 90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B가 나오지만 얘 2번 같은 경우엔 268점, 즉 89.6점이 환산되면서 반올림에 대해서 성취평가제가 A가 나타나게 됩니다. A와 B의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항상 신경 써줘서 가급적이면 윗 성취도를 맞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입용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것은 고입 중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영재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입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재학교는 국영수사과에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 편차까지를 모두 적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평준화 지역 입시인데요. 비평준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입 내신 성적 산출 방법으로 비평준화 200점 만점제라고 흔히 불리는 점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비평준화 200점 만점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내신 150점 만점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점수가 합산돼서 산출되고요. 출결 20점, 봉사활동 20점, 수상실적과 자치임원활동 10점 해서 총 200점 만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신 성적에 이수 과목 총점, 평균 합, 과목 표준 편차가 모두 반영된다는 건데요. 이 이산 확률 분포표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 친구의 등수에 따라서 정확한 점수가 체크되기 때문에 반에서 또는 학교에서 몇 등을 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신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수상 실적과 자치 활동에 대한 점수가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예전에는 기본 점수 7점에 수상 실적과 자치 임원 활동이 3점이 반영되었다면 올해는 활동이 적은 만큼 기본 점수 8점에 기타 활동들이 2점이 반영되는 상황으로 올해는 변동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건 과연 정확히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을 정리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평준화 지역은 과거 연합고사 내신 산출 방법입니다. 그 당시 연합고사 점수도 200점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연합고사를 대신해서 내신 산출에 대한 시스템을 착안했다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평준화 지역은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거리에 맞게 부분을 나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희망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희망고등학교에서 탈락됐을 경우엔 미달 학교로 배정되거나 다른 학교의 추가 모집을 기다려서 재지원해야 되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평준화 지역은 먼저 1차에 학군 내 고등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권역 내에, 즉 구역 내에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를 지원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작게는 2, 3차, 크게는 5차까지 진행되면서 권역 내에 지원했던 학교의 순서대로 추첨하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만약에 외고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했을 경우엔 이 1차 지원의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손해를 더 많이 보는 쪽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일 텐데요. 평준화 지역은 권역 내에서 재지정이 되지만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에는 미달 학교나 추가 모집 지원으로 바로 전향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원치 않지만 조금 더 먼 곳으로 배정이 될 확률이 높아서 비평준화 지역 친구들 같은 경우엔 외고국제고 전국단위 자사고 지원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준화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지역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수원 북부, 수원 남부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학군 내 지원을 할 경우에는 수원 전체 지역에서 50%를 우선 선발을 합니다. 이후에 수도권 북부 지역은 수도권 북부에서만 50%, 수도권 남부 지역은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만 마지막 50%를 권역 내에서 재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부분은 크게 수원에 사는 친구라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권선구청, 수원역, 종합운동장, 경기대를 지나는 라인으로 해서 1구역과 2구역이 정확하게 분리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서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에서 성취평가제와 고입 내신 성적 200점 산출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군데 모두 특목 자사고 지원할 때는 모두 성취평가제를 사용합니다. 성취평가제는 내신의 변별력이 작기 때문에 본인이 한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부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지만 특목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고 비평준화 지역에서 지역 내에 지원을 할 경우엔 고입 내신 성적 200점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평준화 지역에서는 추첨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평준화 지역에선 고입 내신 성적 200점제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제주의 경우에는 9등급제로 나누어서 각 순위에 있는 친구들이 마치 드래프트처럼 1순위에 있는 친구들끼리 분류가 되고 2순위에 있는 친구들끼리 나눠서 배정되는, 즉 골고루 등수가 배정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평준화 지역에서 성취평가제와 고입 내신 성적 산출제를 두 개 다 관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쯤 첫 번째로 성취평가제와 고입 내신 성적을 산출한 학교 중 어느 곳을 지원할 것인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나온 결과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곳은 어디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본다면 좋은 고등학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